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원래는 12월에는 투자로 하는 사회적 책임이란 이름 아래 진행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약 6주 정도, 7주간 이어졌었고요. 그리고 남은 2주간도 이제 투자로 하는 사회적 책임이란 이름으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가 조금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직은 사회적 책임 투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조금 주제를 변경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절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에 앞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온 게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락이 왔냐면, 용용아, 나 이거 손절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조금 받았었는데요. 저는 손절을 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저는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주가가 너무 오르는 것도 저는 싫고요. 너무 떨어지는 것도 저는 싫어서 너무 오를 때는 빠르게 주식을 매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만큼의 이익을 챙기기도 하고요. 또 너무 떨어지면 제가 빠르게 손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절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절이란 뭐냐면, 주식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내가 산 가격보다 주가가 더 떨어졌을 때 내가 손해를 보면서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사람들이 그 손절을 잘 못하는 이유가 저는 크게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 하나가 뭐냐면, 언젠가는 이 주가가 반드시 오를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분명 주식을 살 때 종목을 선택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나름 분석을 했을 텐데, 그 회사가 매우 탄탄하다고 생각했고 되게 좋은 호재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분명 주식을 살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면 언젠가는 다시 오르겠지 라는 착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이 매우 어렵고요. 2번째는 내 통장에 마이너스가 찍히는 걸 보기 싫습니다. 이게 내가 주식을 손절하지 않으면 마이너스가 적혀 있긴 하지만 그건 언젠가 플러스로 될 거라는 희망회로를 돌리죠. 결국 이것도 착각인데요. 언젠가는 이게 플러스를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버티면, 언젠가 존버하면 언젠가 이게 제자리로 찾아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게 과연 진짜일까? 그게 정말 그렇게 될까? 라는 고민은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정말 그 회사가 좋은 회사라면 손절해야 할까? 라는 고민조차 하지 않겠죠. 손절할까라는 고민을 하는 그 회사, 그 주가, 그 종목은 이미 내가 생각할 때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내 통장에 마이너스가 찍히는 게 싫고, 언젠가는 얘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 2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절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라면 주가는 언젠가 반드시 오를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빠르게 손절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개인의 계좌에 혹은 개인의 포트폴리오에도 마이너스가 잠깐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언제라도 플러스로 변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좀 더 빠르게 손절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그 한 종목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계좌에서 플러스를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상당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가치가 하락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5천원짜리 주식을 하나 샀는데, 한 주 샀는데, 이게 3천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2년 뒤에 다시 5천원으로 회복해서 제가 그 주식을 매도했다면 저는 수익률이 제로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 5천원에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본적인 이자가 붙어야 되고요. 거기다가 내가 다른 걸로 투자를 했을 때 번 만큼 벌어와야 그게 수익이 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경제에서 다루었던 기회비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우리가 볼 때 5천원에 산 걸 5천원에 팔았다고 해서 수익률이 제로인 게 아니라 우리는 5천원 이상을 벌어와야 수익률이 제로가 되는 것이다 라는 점을 반드시 생각해 주시고 이 말뜻을 반드시 알아주시고 영상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 이 주가가 그러면 반등할까? 라는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제가 생각할 때 손절을 못하는 이유는 내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히는 게 싫어서 혹은 이 주가가 반등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이 주식을, 이 종목을 손절해도 될까라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은 게 몇 건이 있어요. 근데 다 대부분이 어떤 경우냐면 지금 보이는 차트와 같은 경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이게 반등을 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이게 뭐 저는 보조지표 중에 인벨로프라는 걸 많이 쓰는데 이 인벨로프 보조지표가 어느 정도 평평하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평하게 이루어지는 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박스를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요. 그 윗선을 우리는 저항선이라 하고요. 아랫선을 우리는 지지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점들을 연결한 걸 우리는 저항선, 그리고 저점들을 연결한 걸 지지선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박스를 만들었을 때 저항선을 뚫으면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고요. 지지선이 지지선보다 떨어지면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박스를 만들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이제는 반등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절해야 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가 이 종목을 정확하게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분명 이 종목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면 그 앞에 먼저 손절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분께서는 버티게 됐고요. 그래서 이쯤에서 반등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제가 손절하셔라 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이게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더 이상 내가 좋은 회사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그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손해를 조금 봤더라도 다른 좋은 것에 투자하시는 게 더 좋은 것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차트에서 이렇게 박스를 만드는 것들을 조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의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여기서도 조금 박스를 그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박스를 보이다가 반등을 잠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박스를 만드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뭐 박스를 만든다 해서 반드시 올라간다, 반드시 떨어진다,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는 없지만 분명 박스를 만들고 난 이후에는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는 명확한 모습을 보일 수는 있다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요. 박스를 만든다고 해서 반드시 이것이 반등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이 차트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면서 박스를 만들었고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더 크게 손실을 만들 수 있다 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이게 잠깐 올라가는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제는 반등하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미래에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미래에는 정확히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이제 박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등할 거야 라는 이제 착각을 많이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서 이제 이 차트를 가져와 봤고요. 이번 차트를 보시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박스를 만들었다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다시 박스를 만들고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박스를 만들면서 혹은 저항선과 지지선을 크게 뚫으면서 혹은 저항선과 지지선이 수평의 관계처럼 만들어지는 점에서 그 구간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구나. 그래서 내가 이 주식을 손절하지 말고 지금부터 가지고 있으면 반등하지 않을까? 라는 착각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요 최근에 주식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진 이 종목이 정말 미래에 가치가 있는 기업이고 현재도 탄탄한 기업이라면 내가 그런 고민을 할까? 라는 생각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정말 좋은 기업이라면 손절하지 않고 이제 소위 말하는 존버를 하는 게 좋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빠르게 손절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왜 떨어지는 주가에 대해서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느냐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에는 차라리 벗어나서 그 주식을 매도하면 그 떨어지는 만큼 저는 가만히 있어도 이득을 본 거잖아요. 안 팔았으면 더 큰 손해를 봤을 텐데 그걸 손해에서 벗어난 거니까 그만큼은 번 거다 라고 생각하면 정신건강이 훨씬 이로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투자해서 플러스를 만들어서 플러스 수익률을 낸다면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내가 손절하고 난 이후에 그 회사의 주가가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배가 아플 수 있지만 그 돈은 나한테 올 돈이 아니었구나. 혹은 내가 타이밍을 잘 못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음에 좋은 기회를 기다려 보는 것도 저는 하나의 그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손절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손절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종목이 반등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항선과 지지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게 무조건 반등한다, 무조건 떨어진다 라는 이야기는 말하긴 힘들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걸로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빠르게 손절하고 내가 손절해야 할까라는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좀 더 탄탄한 기업에 다시 투자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